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오늘 오전에 밝힌 바에 따르면 지난주 금요일 재판 출석의 여파인지 현기증과 구토 증세를 호소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홍익표 의원님, 이거 글쎄요, 보석 신문을 아직까지 염두에 두고 있을까라는 그런 분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죠. 예. 왜냐하면 보석이라는 것은 되게 이제 병보석이 제일 그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신병을 핑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뭐 그 수감 생활에 대한 그 힘든 것, 그다음에 자기의 건강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여러 가지로 좀 국민적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1.8평 독방에서 생활이 어렵다, 예. 서바이브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독방 아닌 여러 사람이 같이 수감돼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많고요. 그래도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지금 독방을 준 것 자체가 일종의 수감 생활의 특혜거든요. 더 나가서 본인이 검사 시절에 얼마나 많은 다수의 사람들을 그 소위 감옥이나 구치소에 잡아넣었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그러면 아프다고 해서 보석이나 또는 그 구속 그 해제에 대해서 자기가 검사실에 동의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저런 모습 자체가 더 국민들로부터 이해받기 어려운, 그러니까 예.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여전히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국민들의 자신에 대한 따가운 시선이 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행동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예, 딱 보석 신문 있는 지난주 금요일만 딱 출석하고 오늘부터 다시 안 나오려는 행보 아니야? 이렇게도 많이 보거든요. 좀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예. 그 대통령이 혐의가 있어서 그러니까 죄를 지었다라고 판단이 돼서 구속이 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한 일단 아직까지 최종 판결이 내려지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처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나 1.8평 그 독방에 있으니까 나 그거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그치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품격이라든가 자존심, 체면 이런 것도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진짜로 본인이 구토를 하고 뭐 쓰러져서 예를 들면 그 구치소에서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기 나와서 다른 재판에는 안 나오는데 예. 내 보석 재판에는 나와서 나 굉장히 힘들고 어지럽고 뭐 1.8평에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면 그걸 보는 과거의 지지자들은 과연 무슨 생각을 할까? 물론 지금도 뭐 윤어게인 외치면서 떠드시는 분들 꽤 있긴 합니다만 그냥 그렇지 않은 지지자들은 어떤 생각을 할지 또 중도층에 있는 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할지 뭐 가뜩이나 윤 대통령 미워하던 분들이야 더 미워하겠죠. 뭐 그렇다 치더라도 좀 지켜보면서 대통령다운 모습이 아니라 무슨 법기술자 같은 모습을 보이면 그것이 본인에게 더 마이너스가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실까. 그런 면에서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예. 한마디만 덧붙이면 예. 뭐 최종적으로 유무죄 여부는 법원에서 판단을 하겠지만 그 이전에 이런 상황이 초래되는,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기 상황이 오고 국민적 고통이 있는 거에 대한 자숙과 성찰의 모습을 전혀 볼 수 없다는 게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예. 사실 지난주 금요일 이 장면은 정말 대한민국 현대사에 남을 만한 장면인데 그 이후에 전산망 마비 사태 이런 게 워낙 큰 뉴스가 있어서 좀 덮인 것 같기도 합니다. 다만 워낙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짚어보면요. 윤 전 대통령이 처음에는 힘없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지만 계엄 선포문 이 사후 작성 폐기 의혹과 관련해서는 직접 이렇게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그거는 제가 12월 7일에 서명을 받으러 왔길래 이 사후 부서 문서라고 해도 이거는 국방부에서 담당자가 작성해서 장관, 총리, 대통령 이렇게 올려야지 부속실장인 자네가 이걸 왜 하느냐라고 제가 좀 나무랐는데 일단 그냥 갖고만 있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한덕수 총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저한테는 물어보지 않아도 당연히 동의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 하지 않았나 하고 생각이 됩니다. 예, 한덕수 전 총리에게 책임을 돌리는 듯한 발언으로 또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 선고가 아니라 일반 공판을 중계한 것은 적지 않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눈여겨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저 강 실장이, 부속 실장이 그럼 저 문서를 왜 만들었냐는 게 지금 미궁에 빠지는 겁니다. 예. 당초에 저거 자체가 만든 게 지금 저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가 스스로 얘기한 것처럼 이 문서를 정상적으로 그 사후 보고서라도
그 부처에서부터 담당관으로부터 올라와야 되는데 부속실장이 만드는 것 자체가 맞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저걸 만들었단 말이에요. 예. 그럼 왜 누가 어떤 목적으로 왜 만들었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강 부속실장 입장에서 누군가로부터 지시를 받았겠죠. 그러면 비서실장 아니면은 법무부 장관 또 아니면 국무총리 예. 대통령. 근데 한덕수 총리의 증언에 따르면 본인이 얘기한 것처럼 자긴 전화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거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폐기하라고 얘기를 한 걸 보면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시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저게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누가 사후적으로 법적인 문제를 없애려고 해서 만들었을까 하는 문제가 남아 있는데 가장 유력한 거는 대통령과 관련돼서 당시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어떤 그 비상계엄의 사후적 법적 미비성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서 예. 부속실장이 움직였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론을 하고 있는데 마치 본인은 관여하지 않은 것 그리고 본인이 마치 그 문제점을 바로잡은 사람처럼 얘기하는 게 저희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저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그 특검에서 엄정한 수사를 통해서 누가 지시했고 왜 만들었는지를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참고로 내일 한덕수 전 총리 첫 공판도 중계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아마 이 시간쯤에 저희가 영상을 속속 들어오는 대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전직 대통령, 국무총리 연달아 이렇게 받는 것도 불행한 역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대통령 국무총리뿐만이 아니잖아요. 예. 그 대통령의 부인이 전직 영부인이 지금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니까 그 모든 것들이 국민들에게 굉장히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좀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건 대통령이 예를 들면 지금까지 자기의 본인의 혐의에 대해서 다 부인을 하시잖아요. 나는 정상적인 계엄을 한 거고 예를 들면 국회에 들어간 것은 내 부하들이 그러니까 군과 경찰에 있는 내 부하들이 알아서 들어간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설득력이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부속실장이 만든 국무회의 문건에 대해서도 그것을 이렇게 책임을 돌리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만약에 법조인의 입장에서 봐도 이해가 잘 안 될 것 같아요. 저거보다는 차라리 이거 다 나한테 책임이 있고 내가 보기에 이것은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무리해서 했던 건 사실이다. 그리고 내 부하들 다 책임 나한테 있는 거니까 내 지위 따랐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책임 묻지 말아라. 예. 라고 얘기해야지 그나마 국민들로부터 그래 실수 판단을 잘못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대통령은 자기 부하들을 감싸 안고 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나중에 이게 무슨 사면이 되든 뭐가 되든 간에 그나마의 여지가 있을 텐데 저런 식으로 자꾸만 법기술적으로 나는 올바른 판단만 했고 나머지는 다 걔네들이 알아서 한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저게 국민들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예. 저게 만약에 제가 변호사라면 아닙니다만 저렇게 조언을 할지 예. 참 이해는 잘 안 돼요. 하여튼 정무적으로는 굉장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시는 것 같아요. 예, 법기술자라는 표현이 여러 번 최근에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